뭐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 때죠, 지금. 힘들어요. 이 천안함의 세월호 한 달 정도만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는 LA 폭동때입니다. 4월 29일. LA에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LA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 진정한 LA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폭동이고 또 하나는 지진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7, 8년 살면서 두 가지를 몸소 경험했고 LA 폭동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공권력이 진짜 무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들은 잡아가고 그냥 폭도들은 그냥 지켜가지고 미국 경찰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할리우드 근처에 백인 지역만 이렇게 막고 있는 한 3일을 TV를 보다가 계속 가게가 하루에 50개, 100개씩 불타고 있고 하늘은 잿빛이고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미국은 이거보다 더 큰 9.11이라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본토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미국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의심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다 쟤는 폭탄 터뜨릴 거 아닐까, 쟤는 테러범 아닐까.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국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집단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고 지금 누구 하나 걸리면 희생양이 자꾸 나와야 되는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난 보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이패드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패드를 동시에 그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수많은 지금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과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경 전달 문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보면 나타나고 있는 저런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강박증, 중독,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상담, 병리 치료 등등에서 이제 상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도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는 자살 충동을 느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제자로부터 그런 전화도 받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하여튼 그래서 급하게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고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건강하냐, 내 감정은 괜찮냐.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집중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누굴까를 난 잘 모른다. 훌륭한 분들이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경규, 이병헌, 김장훈, 김하늘이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알면, 이분을 알면 좀 오래된 사람, 현진영, 토니야, 차태현, 교회 다니는 아버지 장로님이고, 이거는 서태지 아이들 나오신 분들이고, 그런 거 꼭 알 필요 없어요. 네. 이게 훌륭한 분들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공황장애고 불안장애가 있고 강박증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럼 그런 감정과 상처 결과들을 보면 그것이 말하자면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센 것에 몰입해가지고 나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놓은 방식대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강박증 환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씩은 다 갖고 있는데 꼭 시험 보려고 그러면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상을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고 그 서랍을 괜히 집에서 다 정리를 해.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3년 동안 안 봤던 책을 읽고 싶어. 그 뭐죠? 내 앞에 있는 위기나 어려움을 딴 것으로 좀 회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보려는 것이죠. 거기 굿뉴스가 물론 같이 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플 때 우리의 감정이 상처로 쌓여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럼 위기 가운데 무엇으로 도망가서 해결하려고 할까? 그럴 때 그 결과로 겪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계속 왜라는 질문과 함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국의 남성들 세계 1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절대로 40대 되지 마십시오. 40대, 50대 남성 사망률 세계 여성 대비 1위. 여성의 3배. 네, 남성으로 태어나지 마십시오. 40대, 50대 여성 대비 남성 자살률 세계 1위. 남성 근로자 노동시간 52분 중 1위. 남녀 수명차 세계 1위. 절대로 오빠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10년 이하의 연하 남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대들의 배우자는, 대대들의 배우자는 저 누님, 큰 누님. 그렇게 해야지 평균 수명으로 살면 비슷하게 맞는 거죠. 한국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순위입니다. 거기에 독보적으로 한국이 1위에 있다. 여성도 피해자인데 이 여성들도 한국 여성 세계 1위 부분 성형수술 세계 1위. 일본 사람들이 2.75%나 그렇대요. 근데 성형수술 한국 17%, 제왕절개 수술 39.6%. 한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데 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매번 이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의료 체계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업주부율 여성 흡연자 1일 흡연량 세계 1위. 24.8년. 줄담배 계속 핀다는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니까 카페에 흡연실 가서 줄담배 피고 자기 차 운전하면서 계속 줄담배 피고 그리고 나와서는 안 그런 척하죠. 차라리 그냥 길에서 피우다 보니까 여성 인구수 대비 미용실 수 세계 1위. 해외 장애한 해외 1위. 수입 대비 화장품비 지출 세계 1위. 여성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남성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이게 너무 고통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 다 할 필요 없는데 여기 이런 것도 인기가 여러 개 있대요. 이렇게 뭐 IT라든지 세계 혁신국가 1위로 인터넷 빠르기 세계 1위, 뭐 피어슨 그룹 글로벌 인지능력 학업 성취 진수, 교육체계 평가 세계 1위. 우리 보통 하면 1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진짜 힘들다. 결혼식에 오늘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결혼식 축가를 우리 교회 선배 부부에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왜 그거를 축가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미쳤지. 무슨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볼까? 제가 제 결혼 생활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게 해달라. 그런 제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 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럴 때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라. 그냥 다들 힘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일에 이렇게 감동을 표현하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표정이 없잖아요. 진짜 표정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남들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거의 장신대에서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는 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정도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학생이 와서 물어요. 그저께도 제 조교가 아주 심각하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낍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나는 안경을 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웃으면서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난 그 모습이 나를 웃기게 한다. 나를 보면서 그때 나는 아이고 저 사람 웃음을 참고 있구나. 근데 저는 표정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그걸 끼므로 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나를 본다. 나는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랬더니 요즘 따라하는 교수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춤을 추는 이유가 없는,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 사는 사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 속에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크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제 두 가지가 이 우울과 분노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인터넷에서 퍼오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보여만 드리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CEO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발전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열정이 있고 박력이 있다고. 우리 CEO는 열정이 있고 박력이 있다. 이렇게 그걸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분노 장애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쓴다. 또 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방에 들어가서 문고로 잠깐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CEO는 굉장히 장고에 들어갔다. 깊은 생각에 들어가서 지금 저러다가 이제 뭔가를 발견하고 탁 하는 아주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걸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우울장애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분노 가운데 기억력 감소 여러분 벌써 시작됐죠? 네, 두통 있죠, 피로 있죠, 우울함 있죠, 좌절, 걱정, 불안, 노화가 피부 노화 지금 시작됐죠? 안티에이징 아무리 발라봐야 소용없죠? 다크서클 생겼죠? 예, 근육통 경직됐죠? 벌써 눌러보면 아프죠? 소화 불량이죠? 밤에 잠 안 오죠? 아까 보니까 손톱 물어뜯고 있대? 손톱 물어뜯죠? 만성질환에다가 발에 열기가 나죠? 예, 이게 다 우울과 분노의 두 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감정적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5월간의 감성의 리더십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리더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등장한 우리 홍시의 홍명보 리더십이 드디어 우리 홍시 누가 지금 세게 반응한 거야? 저 아직 감정 관리 안 된다니까.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그 리더십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훌륭한 리더십을 분석해서 요즘에 이제 대세가 또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여성 리더십들이 이렇게 줄줄이 쫙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주셨어요. 리더십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관계와 영향력으로서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은 한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관계죠.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이며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만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왜 목사에게 그럴까? 제가 목사복을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복을 입는 순간 제 자신의 정체성에 나는 목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면 승질 못 부리죠? 이렇게 추월 못하죠? 창문 열고 이렇게 한번 못 째려보죠? 그냥 옷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경찰한테 물렸어요. 그때는 몇 년 전인데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제약이에요. 모르는 교회를 내비를 갖고 가는데 얘가 가끔씩 돌아가셔요, 내비가.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되면 움직여라!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쪽 성수대교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성수대교를 타는 데와 강변북로를 타는 두 갈래 길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모르는 교회 주일날 아침 예배를 가다가 이 성수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강변북로 쪽으로 이렇게 서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인도가 이만큼 넓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타가지고 돌아섰는데 저랑 비슷한 인생이 벌써 3명이 걸려있고 경찰이 딱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루토교 교단의 교회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목사복을 입었거든요. 제가 되게 비싸게 경찰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가렸는데 이미 다 봤죠. 목사세요? 네. 가세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슬펐어요. 눈물이 날. 근데 우리가 목사 띄고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인데 십자가 이 목걸이 매면 화가 나. 왜 십자가 목걸이를 저렇게 장식품으로 달고 하니까 화가 나면서 나는 못 걸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차라리 양심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안 되잖아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또 부름받아 나서니면 절대 안 부르죠. 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두 가지를 안 한다. 치사하게 못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감정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나를 롤 모델로 보는 거예요. 제일 미치게 힘든 건 뭐냐? 너는 상담할 때는 내가 왜 그러니? 우리 어머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넌 왜 그러냐?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든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쉽지 않다. 그럼 지도자를 말할 때 지도자를 깜이라고 표현합니다. 깜. 지도자 깜이다. 지도자다. 그때 이거는 뭐 재작년에 포스터에 나온 거 따온 거고요. 어떤 분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여성이 둘인데 저렇게 놈으로 표현한 것도 저거 성 표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깜이라고 할 때 이 깜은 깜냥. 그래서 이게 스스로 일을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지도자는 헤아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일을 가늠해보아 해낼 만한 능력. 이것이 포함되는 깜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그 해석을 보면 깜은 옷감, 신부감, 장부감, 여기서 이 댕기감, 옷감, 수성감, 요 깜에서 왔고 양은 한 양, 두 양, 세 양 여기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 자체에서 보면 그 일을 촘촘하게 섬기게도 짰다 할 때 그 재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옷감에서 나와서 그 옷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 가장 이 능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데이비 시멘스는 내적 치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상한 감정과 치유가 되지 않은 주로 상한 감정은 뭘 얘기하냐면 기억을 얘기해요. 기억.
우리 속에 남아있는 치유되지 않은 이 기억을 위해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적 치유 사역이라고 그랬고, 내적 치유는 우리 속에 상해에 있는 감정인데 그것은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겨날 때 벌어지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 PTSD가 주로 그런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났지만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 때 느꼈던 감정의 상태라든지 신체적인 긴장 상태로 바로 들어가요. 그걸 이제 패닉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심호흡이 가빠지고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런데 그것이 몇 시간 지속되는 게 아니고 몇 분 정도 지속되고 몇십 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도자감은 우리가 한쪽은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했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죠. 지금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겠습니까?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던데, 지금 해양수산부입니까? 장관, 여성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었고 무슨 연결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깜짝 발탁을 했다. 그래갖고 말이 많았어요. 능력이 있냐 없냐도 말이 많았어요. 뭐 또 이 학벌 마피아들이 이 지방대 나왔다고 막 그런 분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난감한 거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웃는 게 왜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거의 웃음은 비웃음인데 우리가 당황해도 웃고요. 우리의 이 표정을 이 얼굴 표정과 말과 내 몸이 일치되게 표현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유명한 가족치료자 세티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수평형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굉장히 겸손하게 해서 딴 사람에게 죄의식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분노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합리화한 논리로 전혀 찔러도 피가 안 나는 계산형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관형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과 몸 반응과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수평형, 일치형 사람은 자기 얼굴 표정과 말과 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달이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얼굴 표정이 일치가 안 되니까 청문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왜 웃었냐?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나쁜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그거를 아마 이렇게 대중 앞에 와 있었을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아무도 피드백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낙마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분에게 더 잘 된 거고 지금 이 위험한 때 그분이었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더 관심 있는 게 배우자 감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장 이상적 배우자인데 크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이미 저는 occupied, 딴 분에 의해서 이미 접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봐야 소망이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듀에서 했는데 보면 이게 인기 남자 여자 이렇게 신랑감 177, 160.3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땅보다 높아야 다. 땅보다 조금 높으면 키가 되는 건데 남자와 여자한테 가서 좋은 배우자감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여자는 완전 스캔을 해요.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보죠. 남자는 그냥 눈만 봐요. 이렇게 딱 보고 너 눈이 힘 빼. 이러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 감도 리더인데 이 감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렇게 보면 여기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고속 승진까지 해온 그가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외국계 C은행 명동지점장 안재원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보면 그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간다.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제 생일날인데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 입사해서 10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해서 방배지점장이 되었고 성취욕이 높고 대인관계가 넓은 그는 더욱 회사 일에 매진하여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며 일을 해왔다. 나는 은행을 위해서 일한 결과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아들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 같은 아빠 삶을 살지 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 이분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35세의 지점장 됐으면 이분 진짜 능력의 화신이죠. 거기다가 성실함과 책임감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글을 보면 주일날도 점심 식사 시간도 모두 다 비즈니스 미팅만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서 얘기하고 주일날 가서 골프 칠 때도 꼭 비즈니스 할 사람하고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온통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고울만을 얘기를 하면서 감성지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기 앉아있으면 슬프잖아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가면 그냥 팔짱 끼고 다니는 이 새끼 얼마나 화가 나. 저 인간들은 왜 쌍쌍이 있는데 나는 혼자일까? 그래서 스스로 화싱이라고 부르죠. 화려한 싱글.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그냥 맞는 말인데 아무도 안 해요. 너 화려한 싱글이구나. 그럼 화를 내요. 그러면 감성의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어떤 감이냐 할 때 감성에도 감이 있는데 그 감을 보면 감성 지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사실 이렇게 토요일날 오라고 그러면 노 여러분은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배움의 시간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중요한데 토요일 새벽 기도와 이렇게 뺏기는 많은 날들 가운데 없는 날. 근데 교묘하게 다 우리 리더십에서 부를 때는 언제나 없어요. 없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이렇게 비워놨는데 오라 하면 저는 이장로 장로 교수님께서 부르시면 그가 오라 하면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say no 할 수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우울한 사람 say no 못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say no 못해요. 그렇게 해서 담아놓는 거죠. 꾹꾹 눌러놔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현장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 저는 2주 전에 얘기해 주세요. 담임 목사한테 저는 목사 내일 설교할래? 왜? 위 권위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려면 2주 전에 해주세요. 건강한 분이죠. 그럼 그분을 대할 때 이 사람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가만히 맨날 예스해. 그러면 얘는 아무 때나 줘도 일을 다 하는 애인 줄 알고 착한 아이에게는 떡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줘요. 근데 처음엔 감당돼요. 감당되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는 그 전까지 차가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하나가 딱 떨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때 알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신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제하는 능력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확한 자기 평가 능력, 자기 확신 능력. 잘 모르겠으면 검사도 좀 받아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확신에 갇혀 있어요.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고려대 나온 학생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학생, 서부의 MIT, 칼텍 다니는. 근데 뭐 부부 관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상담소에 찾아왔는데, 또 아내는 뭐 20, 대여섯 정도 되는 다 결혼하고 왔는데 거의 뭐 공주님이에요. 그냥 백조 옷 입고 그냥 거룩하게 오셔요. 근데 표정이 없으셔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쭉 했더니 심리검사는 이보다 생명력이 넘칠 수는 없어요. 바이탈리티가 최고조야. 근데 바이탈리티가 최고조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검사를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되고 싶은 나에다가 다 표시가 되고 싶다. 난 이렇게 되고 싶다. 어떤 학생들은 상담소 와서 자기 심리검사를 하고서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면 교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알긴 뭘 알아. 네가 대답한 대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솔직하게 대답하면 솔직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검색은 많지만 사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손가락만 이 마비가 와요. 저는 이제 왼손에 가입이 됐어요. 벌써 이 마우스를 왼손으로 사용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이걸로 제가 다 왜 오른손 너무 많이 해갖고 이 마비가 와요. 근데 5시간 해갖고 검색해서 이런 거 막 찾아내갖고 막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알 것 같지만 딱 덮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설교를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딱 설교를 쓰면 딱 놓으면 머리에 요약이 돼갖고 안 보고 했어요. 지금은 설교를 하려면 우선 예식이 있어. 컴퓨터 켜고 음악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화면 띄우고 막 쳐요. 딱 그럼 막 8페이지 다 쳤어. 근데 딱 적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거기에 영혼이 담겨있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내 자신의 자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팔찌를 끼고 다닙니다. 이거를 내가 끼니까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칼날을 조금 맞춘 거예요. 신경 쓴 거예요. 쳤긴다 해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더 야함이 있는데 정숙하게 있잖아요. 오늘은 가장 지금 색깔 있게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밴드를 만든 제임스 답슨이라 목사님이 제임스 있어요, 미국 목사님. 많이 찾아놔요. 불평 없이 살아가는 길.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평 밴드라고 해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했죠. 책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불평.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들어오면 아이 저기도 불이 왜 꺼졌어. 아이 주먹이 틀렸네. 이렇게 놀랍게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밴드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불평할 때마다 이 밴드를 바꿔 끼라는 거예요. 바꿔 끼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던 거에서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던 것을 의식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의식화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는 의식하면서 불평 안 하기.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불평 안 하기. 이렇게 4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물을 보거나 물건을 보면 완벽주의자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미 끝이 보여요. 이건 이게 틀리겠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시도를 안 해요. 왜? 끝이 다 보여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뭐 하겠노? 그러면 뭐 하겠노? 불고기 먹겠지. 소고기 먹겠지. 장가 가겠지. 애 낳겠지. 죽겠지. 그럼 지금 죽지.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데는 21일에서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밴드를 불평할 때마다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작업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상담에서는 이걸 밴드 요법이라고 그런 표현도 쓰는데
행동 수정요법에서 승질 부릴 때 한 번씩 잘 땡겨. 세게 땡겨줘야 아프죠. 아픈 기억납니다.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면 스탑 방법이 스탑. 이제 그만. 차를 탔어요. 요즘 얼마나 다들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가득 찼냐.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한 50명 탔어요. 그 사람들 쫙 보니까 거의 한 40여 명이 그냥 이거 얘하고 참 난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저도 하지만. 그러다가 불현듯 그 생각이 탁 났어요. 세월호에서도 저를 했었겠다. 근데 여기가 50명이면 그 다음 칸에 50명이면 이게 한 6칸이 그냥 물속에 잠겼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픔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에 막 빠져들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럼 여기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점점 생각이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지금 도망가는 수 있죠. 예전에 개그맨들이 나와 그런 얘기 했어요. 비행기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이 비행기는 위험하오니 지금 당장 뛰어내리십시오. 이런 광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답답한 게 비행기 사고는 제일 사고가 많이 날 때가 비행기 떠서 5분, 내릴 때 5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 5분 동안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5분 도착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뜰 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참 기도하는 분들. 근데 거기서부터 생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돼요. 그 확신 안에 거해요. 그래서 상한감정의 치유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신경증은 뭐냐? 현실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도피하는 방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가정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소리 지르고 때려. 그럼 그 순간에 자기의 몸과 생각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딴 생각을 해요. 멍하게. 애들 보세요. 애들 혼날 때 딴 생각하죠. 신경증 초기 증세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은 뭐냐? 하늘 위에 집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그거를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점점 발전하고 우리 생각이 발전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의심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신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것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화가 날까? 남자친구하고 왜 헤어졌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 인간을 화나게 하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눌러주면 폭발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데이트하는데 아직 몰랐다. 그러면 아직 초기 단계고 부부들은 다 알아. 부부들은 제가 그동안 상담해오면서 아내들한테 다 물어요. 남편을 화내게 5분 만에 할 수 있냐? 아유, 높으라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걸 내가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관리 능력이 생겨. 그걸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겨. 그러면 오늘날 제일 슬픈 건 뭐냐? 초딩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인터넷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슬퍼해야 될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낄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인식, 관계, 이 상황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향력까지 감성의 리더십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힐링 캠프에 틴틴5 개그맨 출신 이동우 씨가 나와서 실명한 자기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결혼한 지 100일 만에 실명을 했다. 실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병명이 긴데 병명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죠. 근데 그 병명이 시각이 갑자기 하여튼 이렇게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를 숨기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눈이 멀어질 거래. 이렇게
건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지. 울부짖어. 엄마! 왜 이래? 난 눈이 이제 멀어질 거라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눈 빼줄게. 엄마는 빼줘. 그랬대. 더 한 번 더 했대, 자기가. 내 눈은 20도 안 된대. 그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에 자기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엄마의 이 말, 엄마한테 이야기를 꺼냈고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들의 아픔에 함께 할 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아내는 결혼 100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시력이 5% 정도 남아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눈에 담아놔서 나중에 완전히 못 보게 될 때 그 좋은 추억과 좋은 만남을 기억하고 살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당시 뇌종양 수술을 받고 그 아내도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살아나려고 열심히 3종 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장애인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아픈 만큼 외치십시오. 나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 마구 떠드는 거는 해결이 안 돼서 동정을 사는 거고 내가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담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나누면 내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혼자 방에 숨어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소통을 시작해야 치유가 일어난다. 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비장애인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장애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가.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아픈 거 말고요. 속으로 아픈 게 있어요. 속이 아픈 게 있으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제가 다 옛날에 얘기했는데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후배 한 목사님은 뭐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아직 덜 아픈 거야. 아프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만 여기서 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릎 관절 부상으로 지금 월드컵도 못 나가고 지금 작년부터 재활 치료받으면서 연골 재생 수술 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지금 A 매치 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여기 왔잖아요. 덜 아픈 거죠. 진짜 아프면 못하는 거죠. 거기부터 생각하면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거나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난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런 멘토, 코치, 상담자, 교역자, 교수님, 선배 이런 사람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소경이 소경을 입도록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